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코로나 이후에 중국 내 심리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구 확대와 한국 전문가 그룹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있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사실 이 섹션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이제 올해 아마 학교 홈페이지를 보시면 산동대학교 총장님이 어, 성대를 다음 주인가 방문을 하셔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는 걸 가는데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국이 이제 산둥성입니다. 인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을 때 가장 단일 거리에 있는 게 이제 산둥성이고 거기에 이제 각 그 지역이 이제 위해라는 도시인데 이제 그 산둥성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따오 맥주처럼 칭따오라는 도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 여름에 어, 그 학교 성대가 1년에 한 번씩 성대와 산둥대가 성대가 산둥대를 1년에 한 번 이렇게 격년으로 방문을 하고 산둥대에서 또 내년에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역사가 상당히 이제 코로나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올해 산둥대 방문단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해서 그 산둥대를 방문했는데 산둥대는 이제 캠퍼스가 세 개입니다. 그게 이제 본교 캠퍼스가 있고 갑자기 지역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칭다오의 캠퍼스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위해라는 지역에 이제 캠퍼스가 있어서 세 군데를 다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제 전공이 이제 그 상담이기 때문에 어, 그쪽 학교에 산동대학교의 상담 전공이나 이쪽 전공 교수님 파트너를 이제 연결을 해서 만나야 되는데 이제 되게 놀란 게 어, 산동대 상담 전공하는 교수님도 안 계시고 심리학 전공하는 교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산동대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사실은 어, 남북한 인구를 합쳐서 어떻게 되죠? 네. 그럼 산둥성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남한이 몇 만이죠? 음. 예를 들면 남한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있다면 그러면 산둥성에서는 1억 인구가 1억을 합쳐가지고 가장 좋은 대학이 사실 산둥대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5천만 명 예를 들면 인구를 4천만으로 했을 때 4천만이 가는 대학이 이 가장 가기를 좋아하는 선호하는 대학이 이제 라면 산둥대는 이제 1억 인구가 가는 대학이 이제 산둥대인 거죠. 그 정도로 이제 학교 사이즈가 엄청 큰데 그런데 어, 상담이나 심리학 전공하는 교수님이 전혀 안 계시네. 이게 이제 되게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보면 한때 이제 중국도 사실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이 공산주의 국가에는 사실 상담이란 전공이 없어요. 임상심리만 전공을 전혀 전제합니다. 그러면 상담이라는 전공 자체가 왜 그 공산주의 국가에는 없을까요? 기본적인 상담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네 욕구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네 감정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실은 욕구의 실현이 가장 상담에서 중요한 건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떤 공산주의 어떤 강령이 있는데 그 강령이 가장 중요한 건데 개인의 욕구를 묻는다는 것이 이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는가.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트남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나라들 중국이나 이런 어떤 어, 중국 공산권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은 상담 심리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임상 심리만 존재합니다.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를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어, 산동대처럼 이렇게 큰 대학에도 그런 어떤 전공자가 없구나.
이제 이게 이제 깜짝 놀랐었고, 어,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전문가는 없는데 대학 안에 상담센터가 있어서 방문을 했고,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이 상담센터에서 중국 내에서 이제 코로나로 대단히 심적 고통들이 컸기 때문에 상담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들도 좀 듣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 안에서의 어떤 상담이나 심리 건강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되게 놀랍게도 이제 코트라 아시죠? 우리나라 무역공사. 이 코트라에서 심리 건강과 상담에 대한 이런 보고서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코트라에서 이제 그런 보고서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중국 안에서 대단히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 성장과 변화가 있는데 에, 그 한편으로 특히나 상하이 같은 지역, 대단히 경제가 발달된 지역이 사실 우리나라와 똑같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앓고 있다. 자살률의 증가라든가 우울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중국은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저런 심리 건강은 오로지 정신과 의사들만이 이 그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있고 이제 상담 전문가들은 아예 사실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일부 이제 대학에서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산동대학교 상담센터를 방문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이제 상담이나 임상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그 자격증만줘도 국가가 이번에 취소시켜 버렸다. 그건 민간 자격증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무슨 자격증만 존재하냐면 국가 안에서 향후에 이제 국가가 자격증을 부여하는 뭐 이런 어떤 준비를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민간 자격증조차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트라 보고서에서 어떤 게 문구가 들어왔냐면 한국은 사실 상담의 역사가 지금 이제 한국 상담심리학회만 예를 들면 1954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올해가 지난 60년의 역사였거든요. 60주년 기념 행사를 올해 했었는데 이 60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된 어떤 상담에 대한 시스템, 특히 다 교육훈련 시스템 또는 컨텐츠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서 어, 중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거나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줄 필요 있다. 이제 이런 피드백들이 되게 그 코트라 보고서에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마침 이번에 이제 산둥대를 방문했을 때 그 같은 방문단에 여기 이제 목차 여기도 보면 사회를 보셨고 기조 강연을 하신 김경원 그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 원장님이 같이 이제 방문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번에 이런 세션에 평화라는 주제의 세션에 동아시아 평화라는 주제의 세션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션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해주시고 하셔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실이 트라우마 주제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뜬금없는 어떤 주제가 사실 탄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내 심리건강 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중국은 대단히 재난이나 재해를 많이 경험하는 나라여서 이 재난에 대한 피해자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제 논문으로만 나왔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잠깐 이제 그 중국 내 심리 건강 현황이나 이 어떤지 특히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서비스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랑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심리 건강 현황, 어, 상하이나 큰 도시들, 각 성에 있는 대단히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은 이번에 이제 중국을 방문하면서 되게 크게 놀랬던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0년, 15년, 20년 전의 중국이 전혀 아니다. 이미 그 대도시들은 물론 시골 지방이야
많은 경차가 날 수 있지만 대도시들은 한국하고 똑같거나 이미 한국의 그 이상이다.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울 정도로 경제 발전이 이제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분들이 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년 전, 15년 전의 중국은 절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되게 귀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제 발전은 반드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지금 지난 16년간 자살률 1위인데 코로나를 한국은 거치면서 자살률이 더 심각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고 뭐 자살뿐만 아니라 자해 청소년들의 자해라든가 우울 불안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마음건강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어,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국가를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준비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 근데 이런 문제를 지금 중국의 대도시들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 엄청난 자살률과 그다음에 이 경쟁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중국 사회 또한 교육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인한 스트레스 옛날에 저희가 중국을 타이거맘이라고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대단히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리고 이제 어떤 성적 위주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청소년 사이에서 자살률이 상당히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도시로 나와서 직장 생활을 가지면서 가족 구조가 변화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심리 건강이 우리랑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중국의 대도시는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똑같이 앓고 있더라.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학업 문제, 그다음에 노인 우울증이 국가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주목한 것은 재난입니다.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결국은 어, 혹시 스촨성 대지진 때 몇만 명이 매몰되어서 사망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도 숫자를 들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인터넷상으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늠하기 어려운 인원들이 사실은 저 사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난성 대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사망자가 몇 명이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재난의 크기는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비교할 수 없지만 어떤 재난이든 그 재난으로 해서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더라도 대단히 그건 큰 상처인데 어쨌든 8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거고 허낭선 대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큰 지진이 또는 큰 자연재난이 있는 게 아니라 올해 방문했을 때도 중국 안에 대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도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막 태풍 와서 일본 같은데 비가 많이 뿌렸잖아요. 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번 올해 우리한테는 태풍이 안 왔지만 이게 중국으로 많이 가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은 사망자가 있었죠. 살펴보니까 이렇게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아까 어떤 심리 상담에 대한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개입이 전혀 사실 없어요. 어느 정도 개입만 있냐면 진짜 죽음에 이르거나 이게 질병이 될 정도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병원에서의 어떤 개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니지만 한국도 지난 오랜 시간에 사회적 재난을 경험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개입, 심리적 응급처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큰 재난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반드시 PTSD로 가지는 않지만 대개는 80에서 90%가 한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과정으로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회복이 좀 더 잘 되도록 심리적 응급처치도 지원을 해야 되고 또는 회복이 가지 못해서 PTSD로 남아있는 그래서 여러 삶의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트라우마 개입이나 PTSD 개입을 해줘야 되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매우 스탠다드한 것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국과 협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거죠. 이제 여러분이 아마 그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 대해서 어, 연령이 젊은 분들은 이제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한국 사회에서 경험했는데 우리가 어, 이 매몰된 사람들을 막 1주, 2주 만에 구했을 때 막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생존자들이 지금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한 번이라도 뉴스에서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도 못하고 있고 결혼도 하지 못했고 가정 생활도 꾸리지 못하고 있죠. 그 영향이 뭐냐? 바로 PTSD, 트라우마로 인한 그 PTSD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개인을 상처를 경험하고 면서 지금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거의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고 거의 어떤 한 개인의 기능이 멈춰진 상태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해에 비교를 하면 중국에서도 이런 재난을 경험했을 때 이 피해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처는 대단히 클 거라는 거죠. 그러한 상처들이 어, 물론 사회 체제나 정치 체제의 시스템이 다르지만 중국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클 거고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개인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은 중국도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저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재난에 대한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이제 정부 주도인데 사실 정부 주도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 어, 병원에 가야 될 정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병원에 보내는 거. 근데 사실은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나면 그 상태가 이제 일본만 같은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거기에 이제 심리지원 센터를 차려주는데 거기 센터의 기능이 뭐냐면 상담받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도움받을 수 있는 이 두 개의 팀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심각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아래 어떤 팀들이 있냐면 이런 큰 지진과 같은 걸 경험하면 어린아이들 경우는 학교에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 적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팀이 부서가 또 있고 또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가정 폭력이 빈번하기 때문에 가정 폭력과 부부 가족 관계를 지원해주는 팀이 있고 또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직장인들 경우에 직장 생활에 대단히 적응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직장인 스트레스를 지원해주는 팀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범죄와 관련된 팀들도 만들어져서 이런 적응상의 문제들을 지원을 해주더라.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안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심리 상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이제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많은 보고서들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이제 이 코로나19인 거죠. 코로나 때 특히나 이제 에, 도시 봉쇄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높은 어떤 우울과 불안 상태를 이제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건 현재 중국과 같은 경우에 IT가 워낙 발전되면서 온라인 심리 상담 시스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플랫폼들이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수요는 대단히 급증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앞서 우리 박창원 교수님이 그
우리 중국인 학생 장문숙 학생하고 정자희 학생을 말했는데 제가 이제 두 학생한테 이야기한 게 여기서 이제 재난과 트라우마에 대한 걸 배워서 다시 중국에 가서 저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한번 해봐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훈련을 한국에서 좀 받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음, 어떤 그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심리 상담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나 아, 자원들은 아주 빈약하다. 어, 이제 그러나 이제 확실한 건 상당히 요구가 크고 증가하고 있고 그 하나의 형태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게 이제 온라인 심리 지원 회사들이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표도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심리 상담 서비스가 정신건강 이름으로 정신과 의사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물론 그 상황이 심각한 사람들은 의사를 만나야 되지만 그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적응 문제는 대단히 새로운 어떤 어, 도움이 좀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런 상담 서비스 시장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젊은 층의 이제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글로벌화되고 서로 중국 밖의 문화나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익숙해진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들에서 경험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이제 고학력이라든가 이제 고소득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한국과 이제 교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볼 수 있는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상담과 관련된 규정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전문가를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 예를 들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1급, 2급, 뭐 슈퍼바이저급 이렇게 만드는 듯이 이렇게 어떤 훈련 체계, 교육 훈련 이제 전문가 훈련 양성 체계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특히나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그 하나의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모델들을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학교 장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위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런 어떤 시스템도 저희가 소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 뭐 AI, 빅데이터 뭐 한국의 AI, 빅데이터야 뭐 우리만큼이나 중국도 더 우리보다 더 발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상담 분야에서 정신건강 분야에서 협력하는 부분 우리가 이것도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떤 자격증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전문적인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다면 재난이나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 외에도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부모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족 상담이라든가 부부 상담이라든가 또는 청년들에 대한 진로 상담이나 또 이성 상담이나 대인관계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우리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특히나 재난과 관련돼서 축적된 정보들이나 지식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 그리고 그래서 양쪽 문화를 경험했고 또 한국어가 가능하고 중국어도 가능하고 이런 어떤 어, 분들이 계속 공부를 한다면 이제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역할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이제 이런 주제로 발표 토픽을 저는 잡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한번 이런 주제로 일을 해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